여성으로서 계속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사실 느끼긴 했어요. 고민을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기는 하죠. 좋은 회사를 가셔야 되는 이유예요. 제가 한 가지 또 H님께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. 뭐냐면 저희가 여성 게스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못 물어보겠더라고요. 지금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. 네, 하시고 이제 직장생활 계속 하시고 계신데 여성 직장인 이거 표현이 좀 그렇긴 해요. 커리어 우먼으로서 하시면서 좀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. 글쎄요. 여성 직장이 맞죠. 근데 뭐 고충이 여성으로서의 고충이 그렇게 막 많았었던 것 같진 않은데 이제 고민을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기는 하죠.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출산을 한다든지 네네네. 뭐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실제로 이제 선배들이 임신을 하고 뭐 육아휴직을 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네. 아 이게 여성으로서 계속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사실 느끼긴 했어요. 그게 네. 비단 뭐 회사에서 뭐 눈치를 주거나 뭐 이렇지 않아도 네네. 뭐 예를 들어 임신을 해서 체력적으로 너무 뭔가 그렇죠. 컨디션이 안 좋아도 회사를 나와서 일을 다 해야 되고 또 이제 출산을 하면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네네. 회사를 다녀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 남자분들은 사실 그런 고민 별로 안 하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법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남성도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네. 요새는 이렇게 좀 점점 좋아지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. 여자로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거에 대한. 앞으로 뭐 출산 계획 네. 있으시죠? 네, 있죠. 네. 그럼 좀 어떻게 이제 1년 휴직을 그쵸, 하시나요? 저희 회사는 이제 1년 육아휴직이 있고 그게 이제 좋은 회사를 가셔야 되는 이유예요.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아닌 회사들도 있더라고요. 얘기를 아닌 들어보면. 회사가 사실 좀 많죠. 그쵸. 네. 육아휴직은 그러면 지금 회사가 사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걱정이 좀 덜 한 것 그쵸. 같아요. 네, 지금 회사는 네. 사실 거의 뭐 본인이 자의로 나는 육아휴직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빼면 다 가시는 것 같고요. 그런 사람 있습니까? 가끔 있어요. 아, 특히 영업사원분들 중에서는 네네. 이게 본인이 출산휴가는 딱 3개월이지만 네. 그 육아휴직이 1년 이렇게 1년, 써버리면 네. 본인이 그동안 관리했던 그런 거래처 이런 게 네. 있잖아요. 그 쌓아왔던 유대관계 이런 네. 것 때문에 안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되게 욕심이 많으신 네. 분들. 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, 저도 저 되게 프로페셔널합니다.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빼고는 다 1년씩 가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갔다 와도 원래 본인이 일하는 딱 그 자리로 복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거는 진짜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. 네, 근데 네.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, 여자분들이. 네. 혹시 주변에 네. 이제 다른 선배들이 있잖아요. 여자 선배들이 네네네. 있어요.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? 다른 회사에서. 네네네. 그러면 있죠. 특히 이제 회사 규모가 좀 클수록 이제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내가 원래 일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닐 때 9시, 6시 근무 다 하고 이제 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고 뭐 얘를 다시 해서 등원시키고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네, 근데 네. 이제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기간은 약간 감수하고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, 근데 그거를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. 근데 실제로 많은 회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. 이게 좀 되게 저도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아침에 회사 출근을 일찍 해야 되잖아요. 출근하니까 애들이 안 깼는데 깨워서 그쵸.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억지로. 거예요. 네, 억지로. 네.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막 피곤해서 구내염이 나요. 그 너무 안타까운데요. 너무 안타깝다. 아니 근데 비단 충분히 수면을 있는 취하지 일이에요. 못한 거죠. 네. 아이가.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출근 시간이 더 빨랐거든요. 음.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니까 뭐 그런 거지는 않은데 그 예전에 출근 시간이 더 빨랐을 때 그때 여직원들 보면은 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. 아이를 7시에 어린이집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. 그쵸. 어린이집 7시부터 연 때가 그쵸. 있어요. 그걸 찾아서 워킹맘들을 위해서. 네, 거기 맡겨놓고 저녁 7시에 데리고 와야 되는. 네.
요새는 그 저희 회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근로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법도 생기고 바뀌어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이제 그 근로 시간을 아내분께서는 좀 빨리 출근했다가 빨리 퇴근하고 남편분은 조금 늦게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해서 등원은 아빠가 시키고 네. 픽업은 엄마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. 주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면 그러니까 뭐 전담해서 돌봐주실 분이 있으면 사실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면 뭐 주 몇 회는 재택근무 이렇게 하실 수도 그런 있지 회사가 않을까요?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. 그쵸, 네. 네. 꿈의 직장이겠죠. 네. 또 아이들이 자주 아파요. 그쵸. 어린이집을 가면 또 많이 아프다고 네. 그러더라고요.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저도 이제 겪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자주 아프더라고요. 자주 아프고 또 슬픈 건 어린이집 방학을 합니다. 아 그럼요. 그거를 제일 힘들어하세요. 진짜 그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네. 나는 휴가가 아닌데 아이들이 방학이면 이제 누가 여기서 휴가를 낼 것인가 그런 걸로 뭐 막 싸우는 분들도 있고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네. 매일 휴가를 낼 수 없잖아요. 아이가 네. 일주일 방학이라고 일주일 휴가 다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내고 뭐 이때는 뭐 할머니가 봐주고 이때는 뭐 이모가 봐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막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이 커리어를 그 일에만 사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저도 그냥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? 고민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혼자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 구상한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?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. 저 좋은 회사를 가셔야 돼요, 여러분. 이게 저희는 일단은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요새 유연근로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뭐 이렇게 가사 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유연근로제예요? 그렇죠. 네, 저희 오, 좋다. 유연근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. 그게 꼭 뭐 워킹맘에게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이만큼 야근을 이번 주 했으면 다음 주는 조금씩 일찍 퇴근을 해서 뭐 개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개인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점점 이제 근로자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, 요새는. 네네. 회사는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회사에 있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에 뭐 어린이집이 있으면 사실 가장 좋은데 이제 그런 회사도 없어요, 별로. 진짜 별로 없기 때문에.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지. 그쵸, 진짜 큰 네. 기업 말고는. 네, 맞아요. 좋습니다. 저희도 약간 위탁해서 하는 그런 연계해서 어린이집을 네네. 썼었는데 그 어린이집에 폐원을 해가지고 네. 아동이 안 모였나 보네. 네,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막 다른 곳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. 근데 이제 회사가 이런 강남이나 뭐 네네. 광화문이나 이런 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쉽지 않죠. 거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게 더 힘들어요? 힘들어서 오히려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, 그쵸.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예요. 진짜 현실적으로 가면 뭐 당연히 왜 없어? 당연히 있어야지 생각하는데 막상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까지 또 아침부터 화장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애를 들쳐업고 이제 들쳐업고 나가야 되니까. 차에 태워서 네. 얼마나 평소에 때 지하철 출근했다 그럼 불가능한 그쵸. 자차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. 자차 출근해도 문제고 그쵸. 둘다 문제고. 그래서 회사에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뭔가 특별한 대안이 있을 것 같지 않고. 네. 네. 네, 그래서 이게 뭐 현실적인 좀 어려움은 있지만 네.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. 그쵸. 뭐 사실 근데 뭐 취업 준비하실 때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. 그래도 약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본인이 뭐 결혼을 하시고 뭐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는 여자분들이면 네. 그냥 이 회사에 갔을 때에 내가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. 저는 그게 참 안타깝긴 했었어요.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워킹맘 제도는 있었거든요. 워킹 파파나 워킹 파더 제도 그런 게 없어요. 남자분들 요새는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좀 가니까 저희 회사는 실제로 몇 분 갔다 오셨거든요, 남자분들이.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엄마 1년 쓰고 아빠 1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2년 정도를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네.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네, 회사에 있는 제도를 다들 10분 활용해서 하시더라고요. 네, 저도 이제 그 아내가 그런 제도가 없는 이제 회사에 다니면 내가 그럴 수 있어서 쓰면 좋은데 네. 우리 회사는 여성은 해주는데 남성은 안 해줘. 안타깝네요. 그래서 맨날 좀 안타깝긴 그쵸. 하죠. 어린이집을 이렇게 네. 아침부터 일찍 내가 더 일찍 가야 되니까 무조건. 네네네.
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이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당연히 네. 이런 거를 뭐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. 그럼요.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니까 네. 우리 같이 나눠본 시간이 됐었고요. 자,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.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